이번 시간은 테마 77에 대해서 테마 77 경매 그리고 경매에서 권리 분석 이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매 파트에서는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테마 77과 테마 78 두 가지 테마에서 한 문제를 나오게 됩니다. 일단 경매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제도를 경매라고 하겠습니다. 경매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구분하는 실익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른 분류인데요. 물권자와 채권자 중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이르러서 경매가 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고, 물권자에 의해서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임의 경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건데요. 채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본래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하려면 국가로부터 경매 신청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즉 돈 받을 게 얼마고 돈을 안 주니까 경매를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문서인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 경매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 신청하는 임차권자의 경매 신청이 바로 강제 경매가 되는데, 보증금 좀 안 줬다 해서 경매 들어오겠어? 뭐 이런 거 예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차권자가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했을 때 경매를 붙일 수 있는 부동산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 즉 채무자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에 대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경매 붙일 수 있고 인적 책임의 성질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 경매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을 붙여서 경매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강제 경매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임의 경매는 이제 물권자가 경매 신청한 건데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변제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지 맘대로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경매는 경매 신청할 때 집행권한은 필요 없습니다. 즉 판결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냥 담보권만 있으면 됩니다. 즉 저당권 설정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임의 경매는 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이기 때문에 예견된 경매입니다. 즉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예견되어 있는 경매죠. 저당권 등에 설정된 경매가 바로 임의 경매인데, 임의 경매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입니다. 그 말은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붙일 때는 그 저당권이 설정된 그 특정된 재산만 경매를 붙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임의 경매는 물적 책임의 성질이 강합니다. 즉 돈을 꿔줄 때 사람의 인격을 보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보고 빌려줬다 해서 물적 책임의 성질이 강하고, 대표적인 임의 경매 예가 바로 저당권자 또는 전세권자 등의 경매 신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매를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경매를 신청받은 법원이 되겠는데요. 경매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일 입찰, 두 번째는 기간 입찰, 세 번째는 호가 경매,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법원이 매각을 합니다. 기일 입찰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일날 매각을 실시하고 그날 바로 개찰하여 누가 낙찰됐는지 입찰과 개각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2018년도 1월 20일 오전 10시에 경매 진행된다 하면 그날 입찰하고 바로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개찰까지 해서 입찰기일 날 개찰도 같이 해서 그날 바로 낙찰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주는 방법이 기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 입찰이라는 것은 일주일 내지 2주 요 정도 기간 동안 입찰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개찰하는 것을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호가 경매라는 것은 법정에 나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금액을 얼마를 살지 호창하는 거예요. 가격을 말로 하고 그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사겠다라고 호창한 사람을 낙찰자인 매수인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호가 경매인데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법원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임의로 직권으로 선택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을 누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즉 대금을 다 내면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소유권 취득하는 것만 아니라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한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임차권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든가 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뭐 낙찰받았다든가 또는 유치권자가 공사대금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경매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인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다른 제한 권리를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지 또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개념을 보겠습니다. 개념. 매각이 종결되었을 때, 매각이 종결되다는 것은 낙찰자가 대금을 다 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 말이고요. 이 경매에 목적물에 부과된 여러 가지 권리들 중에서 매수인이 즉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우리는 권리 분석이라고 한다. 권리 분석할 때 경매가 종결됐을 때, 즉 경매가 끝났을 때 낙찰자인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하고 있는 유치권은 이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물론 유치권은 자기 대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자기 공사 대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그 채권을 별도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제하지 않으면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밖에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이것도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합니다. 근데 반대로 경매가 끝났을 때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는 경매를 진행한 법원이 전부 다 말소 등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전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와 등기를 6개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압류 이렇게 6가지는 경매가 끝나면 무조건 말소 등기됩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들 중에서 또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와 등기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와 등기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경매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가하기 전에 먼저 권리 분석부터 하는데요.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부터 최근에 설정된 권리까지 설정 순서를 쭉 펼쳐봐 가지고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권리 분석 읽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말소 기준 권리와 함께 매각으로 전부 다 소멸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인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아무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뭐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이거나 임차권자라 하더라도 전세권자나 배당 임차권자가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